당신 같은 냄새나는 늙은이 하나쯤 세상에 아무 영향도 없어. 여긴 한국이지만 당신 같은 시골밭 구석에서 온 인간은 필요 없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냄새로 나는 네 인생을 끝장낼 기다.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그저 평범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작은 냄새 하나가 온 호텔을 뒤흔들 줄은요.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은 정장과 명품으로 치장해 우아한 미소를 주고받았고요. 샴페인 잔에서는 조용한 기포가 올라왔고 향수는 부드럽게 공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세련된 풍경 속으로 박말순이 들어섰어요. 꽃무늬 블라우스 위에 헐렁한 조끼를 걸치고 손에는 비닐에 쌓인 보자기와 장바구니를 들었죠. 운동화엔 시골 흙자국이 아직도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묵은 김치 냄새가 피어올랐고 로비의 공기와 맞부딪혔습니다. 가까이 있던 하객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냄새. 누가 음식을 들고 왔나? 말수는 그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자기 손잡이를 돌려주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여자들의 코는 어찌 그리 예민한지. 멀리서 아들 박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안경 너머로 눈치를 살피더니 준호는 엄마를 보고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저놈은 또 눈치 보는 기가 막히지. 그 순간 검정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엔 분명 경계가 서려 있었지요. 고객님, 실례지만 어느 하객분이신지요? 내 아들이 오늘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 아이가. 박준호. 아, 예. 그런데 들고 오신 음식물은 혹시 김치 좀 가져와심도. 손주 보러 오는데 빈손으로는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만 호텔 규정상 음식물 반입은 어려워서요. 바로 옆 외국 하객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 뭐지? 말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 냄새 좀 난다고 사람 구박 마소. 내가 이 냄새 맡고 살았는디. 직원은 대답 대신 다른 직원을 부르려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신부 안젤리나가 오기 전에 엄마가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했지요. 박말수는 허름한 장바구니를 품에 꼭 끌어안고 조용히 식장 방향을 찾으며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김치 냄새는 로비 한가운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로비 계단 꼭대기에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안젤리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단 난간마다 하얀 장미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향이 은근히 퍼져나왔어요. 그녀의 양옆에는 귀족적 풍모를 풍기는 부모, 앙리가 부인과 함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발을 맞추고 있었죠. 하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세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 1층 로비 한쪽에서 서성이는 말순과 안젤리나의 눈길이 딱 마주쳤습니다. 섬뜩한 정적이 순식간에 흘렀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냉기가 번쩍 스쳤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또 뭐야? 이 냄새는 대체? 내가 오늘 며느리 얼굴 보러 왔심더. 손주 생긴다고 해서 축하도 할 겸 김치도 좀 가져왔고요. 김치? 호텔 로비에? 진심이에요? 여기 한국 맞긴 한데 시골밭은 아니잖아요? 정말 원시적이군. 이런 냄새 나는 사람을 왜 그냥 둬요? 손님들 다 불쾌하잖아요. 그 순간 호텔 매니저인 성민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미 톡 쏘는 김치 냄새가 로비 공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고 몇몇 외국 하객들은 코끝을 찡그리며 손수건을 꺼내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들 민원이 들어와서요. 이 안쪽은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내가 니들 민폐가 되는 갑네. 내가 이럴라고 온 건 아닌디. 다음부터는 김치는 택배로 부탁할게요, 어머니. 오늘은 좀 품격 있는 날이잖아요. 가자. 창피하군. 앙리 부부와 안젤리나는 그 말만 남긴 채 곧장 식장 안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끝내 아무 말이 없었죠. 말순의 두 어깨가 한순간에 축 처지는 듯 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몸을 돌려 로비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리고 보자기로 묶인 김치통을 한번 어루만졌어요. 그 손길엔 먼 길을 달려왔던 수고로움보다 허탈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복도에는 진득한 김치향이 잔잔히 깔려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런 꼴 당하러 왔는갑네.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이 빈 로비에 낮게 흘렀고 반짝이던 샹들리에조차 순간 빛을 잃어버린 듯 보였어요. 그 공간엔 말순이 들고 온 조그만 김치통과 떠나간 발걸음들이 남긴 싸늘한 기류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장 안은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새하얀 식탁보가 팽팽히 잡혀 있었고요. 샴페인 잔에서는 잔잔한 빛이 반짝였답니다. 멀리 모여선 외국 하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안젤리나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환히 웃었죠. 옆에선 앙리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라이터를 장난삼아 돌려보고 있었고요. 그때 호텔 매니저 성민이 조심스레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박말순이 비닐에 꽁꽁 싼 김치보자기를 품에 안고 따라 나섰죠. 어머님, 정말 송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식장에선 손님들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요. 민원이고 뭐고 내 아들 결혼식이다. 잠깐 앉아 있으면 안 되나? 하객 명단에 어머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예식장 출입이 조금 곤란합니다. 하객 명단에 시어머니 이름도 올리는 그런 법이 있나? 웃기는 기라. 성민은 난처한 듯 애꿎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직원이 슬쩍 팔을 뻗어 말없이 입구 쪽으로 길을 틀었고요. 그 손짓은 식장과 로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모양새였답니다. 이제 좀 공기가 깨끗해지겠네. 드디어 숨 좀 쉬겠군. 박준호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지요. 그 눈빛 속에는 창피함과 귀찮음, 그리고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그 축하한다고 얼굴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 그냥 들어가지 말고 좀 밖에서 쉬어. 안젤리나는 고개를 돌려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가를 살짝 올린 채 조롱과 승리감을 뒤섞은 미소를 지었죠. 준호,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창피하게 살 줄 몰랐어. 이건 가족이 아니야. 박준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서늘히 떨고 있었어요. 그때 성민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박말순에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식장 안이 아니라 찬바람이 스미는 로비 바깥을 향해 있었지요. 박말순은 김치 보자기를 꽉 끌어안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고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호텔 로비에는 짭조름한 김치 냄새가 가만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피해 조용히 몸을 돌렸답니다. 호텔 로비 한편 사람들이 좀처럼 다니지 않는 구석에 허름한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끝에 박말순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아직 풀지 않은 김치 보자기가 얌전히 놓여 있었죠. 청소 직원이 카트를 밀고 지나가다 말순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코끝을 찡그리더니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아까 그 냄새 나던 분 아직 계시네요. 아들이며 며느리며 저렇게 내버려 두기도 쉽지 않죠. 말순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보자기 위에 포개고 묵묵히 시간을 흘려보냈죠. 묵은지 국물이 스며든 손수건을 살포시 덮자 잔향만이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멀리서 안젤리나가 준호의 팔을 끼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브릴로 빛나는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더니 곧 말순 앞에 멈췄어요. 저런 사람이 당신 가족이라니. 아직도 믿기 어렵네요. 신경 쓰지 마. 이미 끝난 일이잖아.
끝났다고? 난 당신 어머니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할 거예요. 곧 이어 앙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앙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준호, 네 가족 문제지만 우리와 함께하기엔 곤란하구나. 아버지,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세 사람은 다시 연회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고 말씀만이 그들을 조용히 눈길로 배웅했죠. 잠시 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로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박말수는 여전히 김치 냄새를 품은 채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짝 굽은 허리를 고추 세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김치로 평생 먹고 살았더니 오늘은 내가 버려지는 구먼. 잔잔한 한숨이 벤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고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조명 아래 냄새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만이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말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김치 보자기를 살포시 들어 올렸죠. 식장은 여전히 웃음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떠들썩했어요. 그 소란에서 등을 돌린 말수는 홀로 출입문을 지났답니다. 로비를 벗어나 길을 건너자 맞은편의 아담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을 여는 순간 카운터 직원의 눈이 둥글게 커졌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 틈에서 시장을 막 다녀온 듯한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무엇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진하게 천천히 가져와. 말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보자 키를 의자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숫자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순박하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눈빛도 목소리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답니다. 나야 오늘 바로 진행해. 회장님, 서울호텔 맞으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호텔 전체 내 손에서 움직이게 해. 예, 곧 보고 올라갈 겁니다. 통화를 끊은 말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는 초라함도 억울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냉정하고 무표정한 차가운 무게만이 남아 있었죠. 이래서 사람들이 내 냄새를 못 맡아. 잠시 뒤 카페 직원이 지난 아메리카노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말수는 한 모금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끝에서 가만히 떨리는 것은 보자기가 아니라 이 호텔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언제든 그녀의 뜻대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듯했죠. 호텔 로비의 공기가 서서히 뒤틀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변화를 똑바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프런트 직원들의 시선이 서로에게로 옮겨갈수록 묘한 긴장감이 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전화벨이 몇 차례 급하게 울렸습니다. 매니저는 수화기를 짚고 끊고 다시 뛰어가기를 반복했죠. 그의 얼굴엔 점점 굳어가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전화 왔대. 아, 그 VIP? 무조건 움직이라고 했는데 누구래? 모른대. 그냥 곧 위에서 내려온단 말만. 총지배인이 호출되자 상황은 더욱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재킷자락을 휘날리며 뛰어나왔어요. 방금 들어온 이름 있지? 박말순. 어디 계시나? 예? 그 김치 보따리 아주머니요? 당신, 그게 누구인지 알아? 지금 우리 호텔, 그분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 호텔 매니저의 입술이 창백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이 연회장 쪽은 전혀 다른 색깔의 열기에 잠겨 있었죠. 안젤리나는 눈부신 미소로 하객들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샴페인 잔들이 맞부딪히며 투명한 소리를 냈고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이 결혼이야말로 완벽한 비즈니스의 완성이지. 곧 한국은 우리 소나귀에 들어올 거야. 그들이 비밀스런 승리를 건배하던 그때 로비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장바구니와 김치 보자기를 든 한 노부인이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녀가 바로 박말순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릿하고 단단했으며 숨결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거침없이 가로막았던 직원들이 이번엔
말없이 비켜섰습니다. 그들 시선은 경외와 경악, 그리고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죠. 지금 저분이 그 박 회장님? 김치회사? 그 글로벌 그 사람? 총지배인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허리를 90도로 접었습니다. 회장님, 늦게 알아뵈어 죄송합니다. 찬 공기가 순식간에 로비를 뒤덮었습니다. 멀찍이 서 안젤리나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쩐지 공허하게 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숨을 삼킨 채 말순의 걸음을 지켜봤습니다. 박말순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엔 세상 모든 풍파를 통과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느리고 무겁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바닥이 조용히 울리는 듯했고 직원들의 심장도 함께 떨려 나갔습니다. 지금 이 호텔이 그리고 누군가의 운명이 거센 물결 앞에 서 있는 듯했어요. 그러나 아직 누구도 그 결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 끝자락이었습니다. 총지배인과 매니저, 프런트 직원들이 나란히 서서 말순 앞에 허리를 숙였어요. 김치 냄새 난다고 피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숨도 못 쉬는 듯 조심스럽더군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됐다. 따라온나. 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묵직한 김치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호텔 최고 책임자가 그녀를 모시고 식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나는 복도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진짜 회장님 맞아? 저분이 그 K푸드 회장님, 글로벌 김치 수출 1위래. 우리 호텔 납품 계약도 다 저 손에 있대? 결혼식 리셉션장 안쪽은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안젤리나는 사진 찍느라 연신 미소를 지었고 준호는 구석에서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총지배인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외쳤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식장을 덮쳤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쏠렸고 그 사이로 말순이 걸음을 옮겼어요. 시장 아줌마 같은 복장, 손에는 보자기, 김치 냄새까지 고스란히 따라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앞에서 총지배인이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회장님이라고? 저분이? 설마 그 김치 기업? 안젤리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회장이야? 하지만 총지배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본 호텔의 식음료, 유통, 수출까지 모두 K푸드 그룹 말순 회장님 관할입니다. 그분 없이는 저희 계약도 여러분 사업도 이어지지 못합니다. 안젤리나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나요? 앙드레 부부는 멍하니 서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 저 늙은 여자가? 회장님이 빠지시면 귀아들 사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안젤리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준호를 향해 눈길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잔을 더욱 세게 쥐었고요. 식장 안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답니다. 리셉션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꽃을 피우던 하객들은 숨을 삼킨 채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손놀림이 분주하던 웨이터들까지 얼음 조각처럼 굳어섰죠. 이 호텔과 납품 계약,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유통 전부가 박말순 회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젤리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농담이지? 저 여자가? 아니, 저 여자는 그냥 냄새나는 시골 아줌마라고. 말순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냉정함이 거울처럼 드러났죠. 그래, 냄새나는 년 맞다. 그 냄새로 여기까지 왔거든. 앙리는 머리를 감싸 쥔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Impossible. 우리 분명 계약했잖아. 말순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김치 보자기를 살포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엔 세월과 자신감이 겹겹이 배어 있었어요. 니들이 한국 땅 밟는 동안 먹던 김치 우리 집에서 나갔어.
니들이 하려던 사업 줄기도 내가 다 움켜쥐고 있었다. 안젤리나는 굳어버린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당신 정말 몰랐던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분이셨군요. 안젤리나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왜? 지금에서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말수는 서늘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니들 지켜봤다. 어디까지 더러운 짓 하나 보려고. 오늘부로 다 끝이다. 니네 계약? 무효야. 회장님 지시에 따라 귀하들의 모든 일정은 즉시 중단됩니다.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이 불안하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앙리는 결국 웃음 비슷한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This is disaster. 안젤리나는 치욕을 삼키지 못해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말수는 차분히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침내 또렷하게 한마디를 남겼죠. 이제 니들은 끝이다. 그녀는 다시 김치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돌아서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는데요. 그 뒷모습이 식장 어느 누구보다도 묵직하고 위험 있어 보였답니다. 그 순간 리셉션장의 공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달라져 버렸습니다. 총지배인이 서둘러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자마자 비서실과 곧장 연결했지요. 숨이 가쁘게 이어지는 통화 속에서 그의 손끝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십시오. K푸드 모든 공급 계약, 서울 호텔 포함 전 지점 즉시 중단. 프랑스 본사 쪽도? 예. 유럽 포함 전 지역 즉시 통보. 더 이상 유지할 가치 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총지배인은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상연락망이 가동됐어요. 곧바로 호텔 각 부서로 소식이 퍼졌습니다. 복도마다 웅성임이 번졌고 직원들의 얼굴엔 잿빛이 드리워졌지요. 내일부터 식자재 납품 안 들어온답니다. 우리 뷔페, 조식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프랑스 그쪽도 계약 중단됐대. 식장 안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느새 먹구름이 내려앉은 듯 했답니다. 사태를 모르는 안젤리나는 준호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난 더 이상 당신 편 아니야.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총지배인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장 중앙에 당당히 섰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죠. 오늘부로 귀하들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호텔과 프랑스 본사 간 모든 사업 역시 종료 절차에 들어갑니다. 호텔과 프랑스 본사 간 모든 사업 역시 종료 절차에 들어갑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젤리나는 얼음처럼 굳은 눈으로 총지배인을 바라보았고 안 돼. 안 돼. 우린 이미 서명했어. 그러나 총지배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계약들은 이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K푸드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안젤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준호를 향해 외쳤지요. 준호, 당신 엄마 좀 말려봐. 이러면 우리 다 끝장이야. 끝장난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어. 그때 느린 걸음으로 말순이 등장했습니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를 울렸답니다. 김치가 빠지면 니들 장사도 못한다. 지금 몸으로 배우는 중이지. 그 말이 끝나자 식장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안젤리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고 앙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반격의 서막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성민이 차가운 눈빛으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는 마치 숨결 하나도 낭비하기 싫다는 듯 또박또박 말을 뱉었어요. 귀하들의 결혼식, 더 이상 이곳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으로 폐쇄됩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튀어오른 웅성거림이 천장을 타고 퍼져나가며 공기까지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고 화면 위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가며 삽시간에
세계 곳곳으로 번졌답니다. 이게 뭐야? 결혼식 취소라고? 프랑스 귀족 가문이라더니 결국 사기였던 거 아냐? 김치 냄새 난다고 무시하더니 완전 역풍 맞았네. 그때 앙리가 굳게 담은 입술을 세차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울컥 목소리를 터뜨렸죠. 우린 이 일을 두고 보지 않겠어. 이 호텔을 망하게 해주마. 하지만 성민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호텔과도 한국 시장과도 끝이죠. 말 한마디에 바닥이 꺼진 듯 안젤리나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준호, 부탁이야. 당신 엄마 좀 어떻게 해줘. 이러면 우리 다 끝장이야. 다 망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손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그 안타까운 동작이 오히려 단호하게 느껴졌죠. 이미 늦었어. 앙리 부인은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틈으로 새어나온 흐느낌이 식장을 훑었어요. 저 여자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저 노파가 모든 걸 망가뜨렸어. 그때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치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죠. 니들이 내 냄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린 힘을 몰랐던 거지. 지금이라도 알아둬라. 이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란다. 그 말은 벼락처럼 내려앉아 앙리 일가의 숨을 죄었습니다. 안젤리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젖은 속눈썹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 우리 가족을 전부 죽였어. 준호는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장을 떠나며 미련마저 떨궈버렸죠. 그 뒷모습엔 더 이상 안젤리나를 향한 연민도, 그녀 가족을 위한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긴 소동을 끝낸 식장은 한순간에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앙리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인 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다고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아니,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제 협상 가능합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답니다. 이미 유럽 파트너사들이 계약 파기를 통보했거든요. 박말순, 그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빼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루가족이에요. 호텔 매니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객들 역시 등을 돌렸고 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SNS에는 프랑스 귀족 굴욕, 김치 할머니, 결혼식 파탄, 계약 파기 같은 말들이 눈 깜짝할 새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장을 떠났습니다.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고요. 안젤리나는 식장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구겨졌어요. 준호, 돌아와. 우리 어떡하냐고. 앙리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전부다. 호텔 직원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숱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프랑스 귀족, 한국 할머니에게 굴욕이라느니, 김치 회장이 글로벌 계약을 파기했다느니, 자극적인 제목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하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결혼식 완전 역대급 망신이네. 귀족이라더니 알고 보니 허세 집안이었나 봐. 진짜 세상 무서운 건 냄새가 아니라 돈이지. 호텔 직원들이 이미 경호팀까지 불러 로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뚫고 성민이 다가와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앙리 부부,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퇴실해 주시죠. 앙리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순 없어요. 우리는 루소 가문입니다. 그 이름 오늘부터 의미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조용히 그들을 로비 밖으로 안내했어요. 앙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다. 반드시. 그러나 그 다짐은 텅 빈 에코만 남긴 채 초라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로비 한복판에 안젤리나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발. 바로 그 순간 박말순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와 묵은 김치 보자기까지 그대로였어요. 이제 와서 왜 내 손을 붙드노? 안젤리나는 그 발치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이대로 끝내지 말아주세요. 말순은 미묘한 웃음을 띠며 고개를 젓습니다. 끝난 건 니들이야. 나는 지금부터 더 잘 될 기다. 부탁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말순은 더 이상 한마디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 뒤로는 묵은 김치 특유의 진한 냄새만이 잔향처럼 흩어졌습니다. 안젤리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오열했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또다시 찍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롱과 수치, 완전한 파멸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적확할 수 있을까요? 실로 씁쓸한 순간이었답니다. 호텔 로비 한가운데 전 직원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허리를 깊이 숙인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옆에선 매니저와 프런트 직원들까지도 숨을 삼키며 허리를 접었죠. 말순 회장은 두 손에 장바구니와 김치 보자기를 그대로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냄새를 탓하거나 수군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로비 공기는 숨막히도록 조용했고 그녀의 발소리만 또박또박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호텔, 이번 일을 평생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말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직원의 뒷덜미가 서늘해졌죠. VIP 전용 엘리베이터 준비되었습니다. 전용 차량도 대기 중입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말수는 로비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멀찍이 로비 구석, 화려한 복장이 엉망이 된 안젤리나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말수는 아예 그쪽을 향해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지배인을 바라보며 물음을 던졌어요. 내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니들은 날 어떻게 맞았더라. 총지배인의 목젖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양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숨을 삼켰죠. 냄새 난다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바쳐 사죄드리는 마음입니다. 그제야 말순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달콤하기보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묵직했지요. 세상은 냄새로 사는 게 아니다. 손에 뭐를 쥐고 있나? 그걸로 사는 기다. 직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은 조용히 진동했어요. 엘리베이터 모시겠습니다. 됐다. 난 저 문으로 나가겠다. 그녀는 굳이 VIP 엘리베이터를 거절하고 로비 정문을 향해 느릿하게 걸어갔습니다. 김치 보자기와 장바구니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구겨진 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이 거대한 호텔을 굴복시킨 권력의 상징처럼 빛났어요. 직원들은 일제히 복도 양옆으로 물러서 고개를 숙이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말순의 뒷모습이 출입문 너머 햇살에 스며들 때까지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비를 장악하던 묵직한 긴장감도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말순은 천천히 호텔 로비 중앙을 건너갔습니다. 발끝마다 살짝 스미는 김치 국물 자국이 뒤따랐죠. 그 냄새를 비웃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로비 곳곳에 서 있던 직원들은 말없이 길을 내주었답니다.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깊은 고요 속에서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거든요. 안젤리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구겨진 드레스 자락 위로 번진 눈물과 번진 화장은 그녀의 오만했던 하루를 말없이 고발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정문 앞에 멈춰 섰죠. 문틈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껴와 구김 하나 없는 백발에 금빛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두루 살폈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마치 오래된 인연과 작별이라도 하듯 묵묵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냄새 난다고? 맞다. 그 냄새로 나는 세상을 먹고 살았다. 호텔 총지배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문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찰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눈부신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장바구니에 단단히 묶인 김치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그녀는 고든 걸음으로 밖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로비에는 묵은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머물러 있었어요. 안젤리나는 로비 한복판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낮았지만 길었고 그 울음 위로 묵직한 정적만이 길게 늘어졌네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 그 광경을 담으려다 이내 손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일말의 경애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 묵은 냄새는 패배가 아니라 분명 승리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사라지기 전 한 시대의 여운 또한 조용히 막을 내렸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호텔 로비는 예전의 북적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남은 직원들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새 외국 투자자들을 붙잡으려 애쓴 계약서엔 여전히 서명이 비어 있었죠. 아직도 박 회장님과 인연을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 투자 못하겠답니다. 그때 괜히 건드렸지요. 김치 하나가 세상을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면은 파리로 건너갑니다. 루소 집안의 웅장한 저택이 경매장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앙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귀국 비행기에 올랐고 그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기품을 지키려 했지만 기자들은 시선을 거둬들였답니다. 신문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루소 집안 한국 김치 앞에 무릎 꿇다. 식탁 위 냄새가 귀족을 쓰러뜨렸다. 다시 서울입니다. 박준호는 어머니 회사 작은 부서로 조용히 들어가 서류 더미 사이에서 김치 냄새를 맡으며 일하고 있었죠. 냄새 나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냄새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박말수는 살며시 웃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말수는 손주를 품에 안고 김치 공장 견학 통로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커다란 통마다 붉은 김치가 버무려지는 모습이 신기하게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그래, 이 냄새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란다. 아이의 웃음이 통로를 가득 채웠고 김치향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그 향기는 이제 가난도 부끄러움도 아닌 당당한 힘으로 세상을 밀어내고 있었죠.